3년 전 강남역 살인 사건도 그랬고 최근까지도 조현병 환자와 같은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서초구도 예외는 아니었죠.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에서 찾고 있지만 현실은 그럴 만한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서초구 마음건강센터만 보더라도 인력은 고작 8명뿐입니다. 모두 1년 단위 계약으로 불안정한 처지이기도 합니다. 정신질환 이력을 지닌 사람들은 해마다 늘어 서초구에서만 10,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그에 따른 관리나 지원은 힘에 부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백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방배초등학교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20대 남성 A씨가 한 초등학생을 붙잡아 흉기로 위협하며 1시간가량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또 조현병이냐는 비판까지 일었습니다. 최근에도 서초구 내 한 대학 건물에 흉기를 지닌 채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이 조현병 의심 증상을 보였고 실제로 관련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무섭죠. 밤에 잘 안 다녀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인식이 바뀌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정신질환은 늘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늘 서초구에서도 정신질환 이력을 지닌 사람들이 2016년을 기해 10,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역의 성인 인구 대비 2.9% 수준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것은 위험하다며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사건 사고들은 대개 치료를 중단한 또는 치료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니 치료 지속이 가장 중요한 예방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지역의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내곡동 마음건강센터의 상담 건수만 보더라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지만 전문 요원이라곤 고작 8명뿐입니다. 현재 센터에 등록돼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사람은 288명. 일반 상담을 제외하고도 인당 40명꼴로 사례 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서초구는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하다지만 과부하가 걸려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사례 관리를 한 번 하고 끝낼 수도 없습니다. 이분하고 한 번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번 만나고 그래야지 속 얘기 꺼내시는 것도 치료가 되거든요. 센터 전문 요원들의 처우도 문제입니다. 8명 모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시간 선택 임기제라 불안정한 처지기도 하고 한 명이라도 공백이 생겼을 때 대체할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력 수급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직원분들이 좀 이렇게 남아서 고통이 많아요. 최근 정부 차원에서 지역마다 센터 인력 확대 등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에 발맞춘 지방자치단체의 보완책 또한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건 지역사회에서 조현병 환자들이 퇴원 이후에 재활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현저히 대폭 확장해야 된다.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대책을 내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살인이나 성폭력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수가 매년 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마다 구축된 정신건강센터의 역할은 가벼이 볼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제대로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뒷받침하는 일도 이제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HCN 뉴스 백경민입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은 3년이 지나도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된 조현병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4편에 걸쳐 전해드린 보도 내용 그대로 우리 주변의 안전시계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민간 영역이라고 선을 그을 문제도 아니고 눈앞에 놓인 이익 때문에 내팽개칠 일도 아닙니다. 그런 끔찍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